현숙님과 영숙님은 8시 10분에 일어날 수밖에 없지. 현숙님, 아 진짜 한편은 안쓰럽다. 애 셋을 혼자서, 둘도 빡센데 두 명은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한 명은 어린이집 다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은 뭐 좀 늦게 보낼 수도 있다고 쳐도, 초등학생 그래도 뭐 혼자 간다고 쳐도 그래도 아침에 다 준비해줘야 되는데, 아, 진짜 쉽지 않겠어.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17, 5잖아요. 5살이면 아직 어린이집 다니고 7살이면 초등학교 내년에 들어가는구나. 물론 꼭 그거를 겪어야만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지. 진짜 되게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능한 일인가. 지금은 그래도 어린이집도 있고, 물론 예전에는 뭐 집단으로 키웠다고 하지만, 집단이라고 해도 서로서로 남의 자식을 내 키우는 집단은 굉장히 소수고, 실제로는 집단으로 키운다고 해도 어쨌건 부모가 키우잖아요. 8시 10분에 딱 정확히 두 분이 일어났군요. 3시간밖에 못 잤어. 수학여행 전날 늦게 자도 일찍 깨듯이 신나가지고. 지금 현숙님은 너무 신났어. 이게 많은 분들이 그거를 알지만 그 문장을 새기지 않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만명통치약 같은 말이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애초에 그 문장을 만들 때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며, 어떤 영광에 취하지 않고 패배에 좌절하지 않는 그런 문장,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잖아요. 현숙님이 항상 그거를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안 지나가. 과거에 아 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 본인의 슬픔이나 이런 거를, 어떤 우울감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할 때도 이거는 지나가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일 거잖아. 지금도 이거에 지금 너무 취했어. 이것 또한 언젠간 지나갈 텐데 지금 이 설렘에 너무 취해버리면 안 되는데. 현숙님의 삶을 생각해보면 결혼을 하면서부터 자기 삶이 없었을 거잖아요. 프리랜서 플로리스트잖아요. 프리랜서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주변에서 본 적 있어요? 꽃집을 차려서 플로리스트로 가는 건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결혼을 목적으로 할 때 선택하는 직업이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전환 방식입니다. 근데 현숙님은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하이 상태로 잠도 안 자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문제는 현숙님이, 물론 지금은 이제 영수님 파트지만, 현숙님이 영수 아침에 보자마자 두근두근 하잖아요. 왜 그래? 영수를 보니까 설레서도 있겠지만 잠 안 자고 안 먹고, 이건 내 불안강의에도 있어요. 당신이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이면 불안할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불안과 설렘은 신체 반응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웃으면 웃겨요. 그게 역으로도 성립하는 거야. 그런 실험 중에 입에다가 이렇게 볼펜을 물고 입꼬리를 올린 상태에서 만화책을 보면 그 만화책이 더 재밌게 인지된대요. 불안도 마찬가지야. 내가 불안할 만한 행동을 평소에 불안할 때 하고 있는 뭐 다리 떨기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불안하게 만들 만한 신체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 만한 신체 반응을 그걸 하면 안 돼. 그거에는 제 불안강의에 딱 있어.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충분히 먹어야 된다. 만약 내가 불안을 많이 느낀다면 커피,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현숙님은 세뱃돈으로 1,000만 원을 모았던 이쁨 받는 소녀였지. 그러면 몇 가지 조건들이 돼야 되는데, 일단 가난하지 않다, 친척 사이에서 이쁨 받는 아이였다. 현숙님은 되게 있어 보이게 말하려고 애를 쓰는데 컨텐츠가 부족한 사람. 현숙님 인터뷰할 때 봐봐요. 현숙님 인터뷰 듣다가 정인님 인터뷰를 들으면 되게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현숙님은 약간 되게 있어 보이게 하려고 분리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딱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이 말의 전달이 아니라 있어 보이는 게 목표다 보니까, 어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아이들이 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쓸 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진짜 뭘 잘 알면 쉬운 단어로 어려운 이야기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반대죠. 쉬운 이야기를 굳이 어려운 단어랑 어려운 문장으로 구사를 해서 무슨 말인지 애매하게 잘 못 알아듣겠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숙님은 원래 어른들한테 이쁨 받는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에게 이쁨 받고 주목받는 그런 아이가 중고등학교 지나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결과가 안 나오니 실망감을 준다고 현숙님은 느꼈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됐겠죠. 원래 애초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어른들의 이쁨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른들이 이뻐하질 않아. 다 크고 자기 앞길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기대만큼은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좀 권위적이지만 성실하고 자상한 면이 있는 그런 남편을 만났으면 잘 살았을 거야. 그냥 하다못해 그냥 성실하고 어른스럽기만 한 사람을 만났어도 현숙님은 그 사람한테 이쁨 받으면서 약간 딸 같은 아내처럼 해가지고 잘 살았을 거야. 아마도 그 남편은 현숙님에게 경제적으로는, 의존까지는 아니겠지만 경제적으로 현숙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소비는 심했고, 현숙님이 어떤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혼도 가능한 거고 부동산도 가능한 거고, 애를 셋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낳았던 것도, 처음에 그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도
거에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입체적이고 여기에서 더 또 성장을 하겠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뭐 얘기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긴다는 것도 현숙님에게 굉장히 큰 일일 테니까. 현숙님 외모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되게 현숙님의 스스로의 장점을 애교라고 말하잖아요. 애교라는 건 뭐야? 어떤 퇴행 현상을 연출함으로써 이쁨 받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퇴행을 이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면 스스로를 되게 어른 포지션에 두고 싶어하는 오빠가, 이런 사람들이 더 그런 애교랑 이렇게 딱 맞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시절에 이쁨을 많이 받았고, 그런 방법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만드는 거를 경험했다 일 수 있겠죠. 영숙님 주무셔야 돼. 다음 주에 영숙님 병원 이렇게 가는 모습 보니까 이게 몇 주 봤다고 좀 친해졌다는 느낌. 그런 마음 생기면 안 되는데. 그치, 평소에 낯설 나오는 텐션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엄마들 사이에서 저랬다가는 큰일 나. 영숙님이 무리한 것 같고. 아니, 어제 영수님이 닭죽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거를 기다리시는 건가 이러는데, 영수씨는 원래 뭐 하나 꽂히면 계속 얘기해. 원래 그래. 그때 영철님도 같이 나갔었군요. 영철님과 함께 장을 봤지만 영철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카트에 쓸어 넣던 영수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영숙님도 카트에서 그 장보기를 봐놓고 그렇게 장보는 사람하고 같이 앞으로 살림을 함께 꾸려갈 생각을 한다고요? 나는 그건 참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장보기를 보고도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한 거야? 생각은 드는데, 영수님이 그걸 뛰어넘는 정말 훌륭한 장점들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아이를 한번 키워보신 분들이라 뭐 남자들 저런 면이 있지 하고 좀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영숙님이 결혼 생활 안 한 5년 전에 영숙님이라면 그렇게 장보는 남자를 절대 선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거는 남자든 여자든 떠나서 저렇게 장보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냥 막 쭈쭈쭈 담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선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영수님이 저런 거 사소한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무던한 사람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여기 나오는 여자분들 대부분 영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영수님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영수 씨는 조금 다른 의미지만 어떻게 보면 잘 적응한 회피형이거든요. 극단적인 회피형이에요. 회피형으로만 따지면. 그거를 사업적으로, 회피형의 특징들이 있는데 중독되기가 쉽다? 스킨십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되게 의외지.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언제 얘기했냐면, 회피형 아이들을 키울 때도 똑같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예를 들어서 불안형은 불안하니까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풀어야 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하면서 얘기를 들어줘야 돼. 얘기를 하라고 하고. 회피형 아이들은 어때? 같이 놀면 돼. 같이 놀면 그냥 풀려. 그러면 회피형은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노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노는 그대로 어른으로 됐다고 생각해봐. 지금 내가 말한 건 10살이에요. 이게 그대로 20살, 30살이 됐다고 생각해봐. 연인하고 뭘 하고 놀까? 감정을 얘기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아. 뭐 하고 놀래? 할 때 그게 스킨십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게임일 수도 있죠. 같이 취미생활일 수도 있어. 하지만 굳이 감정 얘기 이런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 경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실제로 연구에도 그래서 회피형이 바람필 확률이 좀 더 높다고는 나와. 감정하고 관계를 분리할 수가 있으니까. 분리돼 있으니까. 영수님은 사업하는 그 재미로 감정을 분리하고 몰입하는 거를 사업으로 했어.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아내와 어떤 뭐 스킨십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지. 영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영숙님이나 이번에 아이가 있는 분들은 내 아이를 키워줄 남자를 찾으러 왔잖아요. 영수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영수는 아이가 여럿 있어요. 사업체들이랑 직원들이랑 주식 계좌랑 이런 게 다 자식들이야. 영수가 자식을 돌볼 때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하면 안 돼. 그 시간을 심지어 함께 해줘야 돼요. 정숙님처럼 뭐 회계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주식을 할 때 해외 정보 같은 거를 번역해서 준다거나 그런 게 필요해. 그게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성장이고 더 잘 사는 방법일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영수를 자상하고 뭐든 다 해줄 수 있는, 항상 5분 대기조처럼 너를 위해 달려가는, 해외도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지 않아요? 마치 해외도 비행기 타고 언제든 보러 올 남자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자식이 지금 여럿인데 어떻게 와? 본인도 자식 여럿이니까 장거리 못 하잖아요. 영수도 자식 여럿이라고. 영수도 지금 자식이 많아서 못 가. 이거는 다자녀 부모라고 생각해야 돼요. 영수도. 지금 영숙님도 아이가 셋이니까 장거리 못 하잖아요. 영수도 장거리 못 해. 장거리도 아이를 보러 갈 때만 해. 출장 갈 때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잘 몰라. 지금 여성 출연자분들은 영수 씨가 그런 면의 사람이라는 거를 잘 모르죠. 그걸 알고 가야지. 알고 가면 생각보다 괜찮은 남편일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지금 돌리는 거 아니고 모르고 가니까 그게 문제야. 항상 내가 지금 몇 주째 얘기하지만 모르면 안 돼. 영수가 능력이 없어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약 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것처럼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안 해. 전에 아내랑
경쟁을 했을 때도 능력이 있다 없다로 했을 때 능력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보니까 영수가 지금 빚쟁이고 능력 없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영수가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에요. 어쨌건 그거는 자꾸 이 사람이 현재 뭐 계좌를 까봐야 되네, 그게 아니라 영수 성향을 생각해봐야 돼. 영수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영수가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 거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수는 자기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능력이 실제로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 그건 알 수 없지만 내가 사업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만들어 놨어. 내가 사업체도 있고 주식 계좌도 있고 이런데, 물론 주식은 좀 다른 얘기지만 사업체도 있고 이런데 내가 사업 다 접고 나는 그냥 의탁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할까? 아니에요. 전에 이혼을 왜 했는데 일하면서 아내랑 의견이 안 맞아서 했어요. 아내가 유산하고 힘들 때도 감정적으로 부딪힌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아이가 유산할 때도 몰랐던 거를 같이 일하면서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영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자기는 대단한 능력자고 그거를 풀어내고 싶으니까 아내가 그걸 말렸어요. 안정적인 삶 살자 했겠지. 영수가 지금 만약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사람을 만날 거였으면 애초에 그런 성향의 사람을 쓰면 그런 방식으로 이혼을 안 하죠. 그 퍼즐을 맞춰보면 알 수 있지.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사기꾼이고 아무리 봐도 빚쟁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의 성향을 볼 때 그 성향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가의 성향은 진짜 이렇게 두 가지 결과를 다 낳을 수 있어요. 현재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영수님은 열심히 살아왔고 자기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날도 닭죽 얘기를 했어. 영수가 닭죽 너무 좋아요. 원래 영수님은 첫 회차 방송을 보면 한 번 꽂히면 6번 말해요. 보통 우리가 4번 말하면 사절 애국가라고 하고 5절 넘어가면 이제 뇌절이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영수의 어떤 한 번 꽂힌 단어는 뇌절 모드야, 다. 여기서도 이제 닭죽은 언제 서서 얘기하는데, 영숙님도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영숙님이 된장찌개 언제 하실 거야? 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영수가 된장찌개 받고 너는 닭죽 언제? 하면서 다시. 그러니까 영수님이 말을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뭔가 이렇게 상대한테 손해보고 이런 거를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뭘 하나가 딱 꽂히면 집요하게 파는 사람이고,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뭐 돌려주거나 아니면 손절하거나 하는 사람이야. 실은 영수님은 성격 자체가 막 부드럽고 유하고 무던한 쪽 계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걸 좋아하고 사업을 잘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닭죽 기다리셨어요? 닭죽을 기다린 건 아니고 본인이 된장찌개 얘기하니까, 된장찌개 나한테 하라고 그러는 거야? 넌 그래서 닭죽은 언제 하는데? 닭죽 해주신다고. 그 닭죽 얘기를 듣고 이제 아침부터 요리를 하고 있죠. 영숙님은 원래 저런 성격인가? 아니면 저걸 어필하려고 하는 건가? 원래 저런 성격이니까 어필하려고 저것도 할 수 있겠지. 아침부터 영숙님의 다른 사람들 것까지 아주 넉넉히 그렇게 주방에서 닭죽을 끓이니까 정숙님이 와가지고 도와주네요. 정숙님은 영숙 씨하고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잖아요. 경쟁자지만 영숙 씨랑은 얘기가 그래도 잘 통하는 것 같아. 서로 어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인간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금 굳이 말하자면 영숙님은 아버지 자아가 강하거든요. 상대한테 뭘 가르치려 들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거든. 교류 분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숙님은 순종적인 아이자랑 자유로운 아이자, 둘 다 아이자아죠. 아이자아가 강한 사람이야. 영숙님은 어머니 자아도 강해. 결국 어쨌든 부모 자아가 강한 사람이야. 정숙님은 아이자아가 강한 사람이야. 둘은 맞아. 순자님은 아이자아가 강하고 어른 자아도 좀 있어. 평행하게. 순자님은 그냥 아이자아지만 굳이 안 부딪히지만 그냥 멀리 떨어졌어. 부딪히려면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지. 영자님 부모자, 옥수님 어른자, 현숙님 아이자, 정희님 어른자, 영숙님 부모자. 부모자랑 어른자가 달라요. 부모자는 뭔가 아이를 케어한다거나 엄격하게 뭘 지시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부모자고, 어른자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쪽에 가까운 그게 이제 어른자예요. 정희는 약간 부모자도 있지. 지금 보면 정숙님과 현숙님은 둘 다 아이자야. 충돌할 수 있어. 방금 말했던 교류 분석의 그 자아는 순간적으로 바뀌기도 해요.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값은 아니에요. 현숙님은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여기는 아이자예요. 현숙님의 아이는 그랬을 거니까. 스스로 주인공이라고 여기는 아이들이 지금 현숙과 영수를 독점하고 싶은, 왜냐면 영수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커졌으니까. 독점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들지만 이 사람에게 지금 올인하고 싶은 정숙과 현숙은 부딪히기가 너무 쉽죠. 순자도 아이자 부딪히기 쉽고. 교류분석 강의가 몇 개 올라가 있어요. 찾아보면 많이 있죠. 어머니 자랑 아버지 자가 다르죠. 그게 어떤 성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라 좀 그렇지만 아무튼 다르죠. 정숙님이 도와주러 옵니다. 정숙님 화장도 안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영숙님 도와주고 그러고 있죠. 오늘 컨디션 좋다면서요. 직진 간다고. 누구인지 물어봐도 돼? 정숙님은 그냥 대놓고 영수죠. 영수님하고 뭐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함께 여러 가지 약속도 하고. 정숙님이 그런 스킨십을 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어서예요. 정숙님이
그냥 어디 가서 플러팅 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영수에게는 그만큼 훅 빠져버린 거지. 지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봐. 영수님 그렇구나. 지금 영수 씨의 인기는 뭐 말할 거 없지. 언니는 정해졌어 마음이. 같이 영수 씨와 데이트를 했던 사이죠. 그렇게 데이트를 할 때 정숙 씨는 그래도 영숙 씨가 서로에게 암묵적인 룰을 지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제하거든. 같이 갔던 사람이 영자랑 영숙이어서 영숙 씨는 엄격하지만 바른 사람이잖아요. 영자 씨는 바르고 쿨한 사람이란 말이야. 서로 선을 잘 그래도 지켜요. 영숙 씨는 선을 넘어왔을 때 굉장히 발끈할 수는 있겠지. 정숙님은 자기소개 전에 팔짱 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부드러운 목소리, 부드러운 말투, 나를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모습, 나를 선택해준 거, 나한테 금반지를 주던 그런 모습. 영호는 나한테 금반지를 주긴 줬지만 그냥 캐리어 끌어줘서 그랬을 것 같고, 영숙 씨는 복잡하대. 복잡한 것까지는 아니지. 그냥 광수, 영수 두 사람이죠. 언니도 영수님 아니야? 맞죠. 맞는데 점점점. 맞는데 점점점은 현실적으로 아이를 받아준다고 한 게 영수고 재력도 있다고 말했으니까지. 정확히는 재력이 있는지 아닌지는 몰라. 맞죠. 맞는데 쇼핑하던 그 모습은 너무 주도적이라고 해야 되나? 영수님도 두루뭉술 하잖아요. 두루뭉술한 거 이런 게 지금 더 고민이야. 아니 영수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생각을 다 하셨을 거예요. 잘 못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영수는 부드럽고 다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이 뭐 틀리진 않았겠지만 그게 두루뭉실해서 나에게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 이번 회차에 처음에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 노래가 로스트 인 러브라는 노래예요. 사랑에 빠져서 길을 잃다, 아니면 뭐 사랑에 빠져서 정신을 잃다, 사랑에 빠져버렸다, 사랑에 빠져서 혼미하다, 뭐 그런 의미를 뜻하겠죠. 그 노래 가사에 보면은 이런 거 한번 해봤어, 그래도 다시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런 거를 은유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분들에 대한 얘기 같아요. 우린 이 게임을 해봤어요. 그런 비슷한 가사가 있거든요. 지금 영숙님도 정숙님도 되게 다시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한번 사랑을 해봤고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또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영수도 두루뭉실해. 아니야, 사랑을 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영수의 어떤 조건을 봤을지언정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안 할까를 더 고민하는 거야. 진짜 설렘은 광수에게서 오고 있거든요. 나는 조금 어떻게 보면 특이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진짜로 설레서 막 가슴을 부여잡고 설레다는 말을 하는 기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한 기수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였어. 그것도 후반부에나 이럴 때. 그게 떠오르는 분 생각해보면 18광수님, 설레가지고 어쩔 줄 몰랐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이번 기수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숙님 지금 막 질투 나가지고 이틀차부터 그랬지. 눈에 불을 켜고 자기의 불타는 사랑을 보여줬고, 현숙님 두근거린다잖아. 영숙님 설레 막 이러고 있고. 지금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다른 기수에 비해서 더 많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미 한번 해보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수님도 두루뭉술 하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누구 하나는 내가 좋다고 표현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소녀 같아. 광수님은 높은 확률로 아이를 오래 키웠고 이렇기 때문에 부모자가 자리를 잡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누구 하나는 내가 좋다고 표현해주면 좋겠는데, 그 표현도 머리로 생각해야 돼. 머리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영숙님이 그게 안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좀 소녀 같아. 한번 해보신 분들이어서 이성적으로 노련하게 딱딱 어떤 서로 조율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뭔가 안 되고 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청자가 보기에는 그게 더 재밌는 컨텐츠일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감정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숙님도 직접 움직여야 돼. 지금 정숙님 오직 영수, 딱 영수님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계속 정숙 이런 면에서는 영수랑 잘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둘 다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뭐 하나 꽂히면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좀 충동적이고, 또 충동적이라는 면은 좀 다른 말로 영수도 그런 면이 있긴 하지. 추가로 뭐 알아보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네, 알아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정숙 씨가 경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경수는 지금 정숙 씨 입장에서는 허수거든요. 그러니까 영수 말고는 진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영수한테 못 가, 그냥 데이트 한번 하고 와 이러면 갈 데 없는데 그냥 경수랑 인사하고 오지 뭐, 이랬을 수도 있어서 제가 어제 이렇게 같이 보게 할 때 경수는 고독자장 아닐 수도 있다고 한 게 경수 2순위가 되는 거야. 경수를 2순위로 선택한 거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수야, 허수.
정말 영수 올인이야 지금 정숙 씨는. 경수한테 갔다는 얘기는. 경수 씨가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이성적인 느낌은 못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경수님이 어디 가서 허수 취급받을 사람 아닌데 저는 이미 어제부터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제. 그저께부터 아니야? 그저께 밤부터? 아 그때가 12시가 넘었을 때니까 어제네. 어제 새벽 그와 함께 손을 잡았을 때 나는 그 사람밖에 없게 되었다. 정숙은 그 사람밖에 없었죠. 어제 새벽 그와 손잡고 걸을 때. 정숙 씨가 막 여기저기 막 흘리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죠. 의리 있고 진정성 있게 지금 만남을 하려고 나온 사람인데 너무 급하다. 너무 계산을 안 해. 회계사인 분이 이게 맨날 숫자 다루시는 분이 계산을 이렇게 안 해서야 되겠나? 계산을 안 하는 사람이 인간미가 있고 하기는 해.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정숙님은 이 전 정숙님처럼 막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가볍게 그냥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을 너무 빠르게 준 사람이다라고 한 게 오히려 지금 정숙님을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숙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정파야. 순정숙이야. 드라마 여주인공 현숙, 비련의 여주인공 영숙. 비련의 여주인공이다. 영숙은 진짜 좋은 사람과 만날 수 있었음에도 결국 헤매다가 쓰러졌다가 마음이 광수에게 커졌을 때 이미 광수는 정희에게 돌아섰을 후유겠죠. 정숙 씨가 영수한테 꽂힌 이유는 다른 여자 출연자들하고는 다르죠. 나를 사랑해주는 깔끔하고 어른스럽고 부드러운 남자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따지면 정숙님은 외모를 많이 보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영수에게 다가온 어떤 여자 출연자보다 가장 순수한 의도지. 확실히 어제 1대1 대화해보니까 마음이 가세요? 1대1 대화하니까 말을 엄청 술술 잘하시더라고요. 말 잘하는 거는 어디 가나 유리하죠. 정숙이 찾는 남자는 영수는 아니겠지만 정숙이 보는 영수는 자기가 찾던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영수 씨가 정숙 씨가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묻어내서 괜찮아는 아니잖아요. 정숙 씨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자기가 어제 술을 먹고 막 그 모습을 보였는데도 그 다음날 영수가 아우 괜찮아 분위기 띄워주고 좋던데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정숙은 야 이 남자다. 나의 모든 치부조차 사랑해주는 묻어나게 넘어가주는 이렇게 유들유들하고 그렇게 여유 있는 어른스러운 심지어 운 좋게 능력까지 있는 남자는 야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그냥 관심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더 넘어갈 수 있었던 걸 수도 있는데 정숙님은 이 방송에 나와서 후반부에서 좀 역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지 쇄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구나. 영수님 선택하면 계속 다대일 것 같아. 영수님이 지금 너무 인기가 많죠. 영수 씨도 정숙 씨가 1순위인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할 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영수 씨는 기업 면접 같은 느낌이야. 거기에서 일단 3차 면접, 4차 면접이 있는 상태에서 내정자를 두지 않죠. 점수가 있는 거지. 거기서 얘가 2차 시험까지는 1등이야. 그래도 3차 시험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이 사람이 1순위야. 그러면 그게 뒤집힐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뒤집힐 확률이 있는 건 보통 51대 49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지금 어쨌건 뭐 2차 면접, 3차 면접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1차 때 아무리 1등 했다고 해도 그거는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종목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영수 씨가 오만해서가 아니고 영수 씨는 애초에 어떤 감정적인 교류로 상대가 내 1순위다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애초에 내가 이 사람에게 더 끌린다. 이 사람이 그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끌린다는 어떤 감정적인 몰입이 되면 1순위, 2순위가 잘 안 바뀌거든요. 애초에 내가 이 사람에게 끌린다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건 누구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태클 걸지 않고 지지해 줄 수 있으며 필요한 능력까지도 발휘해 줄 수 있다예요.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면접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식들, 나와 사업체, 나라는 개인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나라는 기업을 서포트할 수 있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일단 최소한 첫 번째 조건, 잔소리 안 해야 돼. 내가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안 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의 능력과 자세를 보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 건 면접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가 있는 거예요. 1차 서류 심사에서 합격을 해서 얘가 1등으로 올라섰어도 2등도 올 수 있는 거예요. 3등도 언제든지 뽑힐 수 있는 거고. 애초에 안 뽑힐 사람을 모집단에 두지 않아. 배수로 두지 않아요. 그래도 뽑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1차에서 넘긴 거니까. 영수님은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니까 뒤집힐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있으면 되게 좋죠. 너무 감정적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 편은 너무 차갑게 느낄 수 있지. 영수의 마음은 어디 있냐고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보다 사업이 중요한 거지. 영수의 사업을 아이로 생각하라니까요. 자녀로.
예를 들어서 옥순 씨가 영호 씨랑 데이트를 할 때 영호 씨가 저는 당신 아이도 잘 돌봐줄 수 있습니다 식으로 어필을 하잖아요. 그럼 옥순의 마음은 어디 있죠? 왜 아이를 챙겨주는 마음에 저기에 끌려요? 옥순의 마음은 어디 있죠? 옥순 씨는 예를 들어서 더 멋진 사람 만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자기 마음도 있지. 하지만 아이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만 본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수도 똑같아. 왜 옥순하고 정의만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영수도 똑같아요. 내 사업체라는 자식을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자식을 1순위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거야, 영수도.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 영수를 만나려면. 내 자식이 1순위라는 걸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정의도 그렇잖아. 1순위도 자식, 2순위도 자식, 3순위도 자식이라며. 영수도 그래요. 영수도 1순위도 사업, 2순위도 사업, 3순위도 사업, 4순위는 주식.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그게 사업이라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이야. 내가 사업을 이끄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해줘야 돼. 영수님이 이상해 보이는 거는 왜 그러냐면, 나는 솔로에 나오는 계열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솔로에 이런 계열의 사람은 보통 잘 안 나와요. 어딘가엔 많아. 전문 경영인 따로 준 거는 그건 참 신기한 일이긴 하지. 아무튼 영수님 선택하면 다들 데이트할 것 같다. 현숙님은 3시간 딱 자고 꽃단장을 마치고 남자 숙소로 찾아왔군요. 현숙님이 띵동 벨소리를 듣고 영수가 바로 일어납니다. 영수씨 굉장히 부지런하군요. 긴장돼 있는 상태였겠지. 그러면서 현숙님이 상철님을 찾거든요. 아니, 영수 나온 김에 영수랑 얘기하지 왜 상철을 찾아? 현숙님은 지금 자신이 여주인공이에요. 거기 뭐 강지환 씨가 예전에 그걸로 떴었죠.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인가? 멋지고 말통하는 젊은 남자와 부유하고 능력 있는, 아이까지 괜찮아, 네 아이도 다 키워줄게 하는 재벌 남자.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억세고 열심히 사는 굳센 엄마. 이 구도가 옛날부터 드라마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에 갑자기 지금 주인공이 돼버렸어. 안녕하세요? 상철님 계세요? 하고 어제 얘기한 거 아침에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여러모로 현숙님이 저돌적이다. 눈치 보지 않는다. 눈치 보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눈치가 없어. 정작 눈치는 없는. 3시간을 잤으면 다른 사람이 자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거지, 실은. 준비를 했어도 좀 기다릴 줄도 알면 좋은데, 상철이랑 아침에 약속한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아닌 상태면 조금 기다렸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현숙님은 지금 1시가 아까운 거야. 주인공이 출연 안 하면 재미없어. 주인공이 안 나오는 구간은 보기 힘들어. 주인공이 나와줘야지. 주인공이 빨리 가서 남자 주인공들하고 서사를 만들어야지 라는 이 생각이 좀 취해 있죠.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다들 3시간 잔 건데, 물론 현숙 입장에서는 내가 준비했으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제 아침에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영수는 좀 이따가 내려가겠다고. 현숙님은 여기서 지금 여주인공 모드가 됐잖아요. 진짜 뭐 10년 만에 나들이를 하시면서 여주인공이 돼서 나왔단 말이야. 그동안에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힘들었던 거를 한순간에 보상받는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주인공이 되셨어요. 머릿속으로는 주인공이 돼서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주인공이 와가지고 남자 주인공이랑 부딪히는 그 장면이 남자 주인공에게 싫을 리가 없잖아요. 현숙님은 영수나 상처를 내가 깨워도 싫을 거라는 사고방식이 없는 거야. 해롱이를 진짜 닮았대. 현숙님은 굉장히 기분 좋게 영수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 잠 3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가서 이렇게 빈속에 걷고 이러면은 심장이 뛰어 안 뛰어? 심장이 뛰지. 심장이 뛰면 이게 흔들다리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죠. 심장이 뛸 행동들을 지금 계속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는데, 이러면 심장이 무조건 뛰지. 나 지금 숨이 찬 건지 심장이 떨리는 건지 헷갈려. 이게 정확히 흔들다리 효과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나는 솔로가 끝나면 깨어 나올 거예요, 이건. 원래 흔들다리 효과가 그렇거든요. 지속되지 않아. 숫세와라의 현수간에. 나 지금 숨이 찬 건지 심장이 떨리는 건지 헷갈리는데, 본인이 서사와 감정을 만들어가 버리고 있어. 옥순도 팀 영수에 끼려고 벌써 이제 영수 씨는 이제 팀 영수로 불리는군요. 지금 너무 심장이 쿵쾅쿵쾅한데 미치겠어. 이런 것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죠.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을 자신은 확신하죠. 예를 들어 지복행에서 정숙님이 툭툭이라는 그 오픈된 오토바이인지 봉고인지 비슷한 걸 타요. 그거를 나는 이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힐링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정말 힐링을 느꼈다니까요? 그랬겠지. 당신이 툭툭이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게 증명되지 않아요. 심장이 쿵쾅대는 건 맞지. 그게 어떤 실제 원래 만들어졌어야 됐을 감정이라는 거는 증명되지 않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외모에 현혹되지 않고 사랑을 만들어라. 이 사람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써라. 그럼 사랑하게 된다. 상철님이나 영수님은 다 받아주니까 그런 거를. 지금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게 문제야. 물론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서로 대화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기는 해요. 가끔은 너무 고지고대로 들어서 문제야.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시키는 거야 라고 하면 이 사람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시켰겠지. 우리는 가족 같은 기업이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월급을 못 줘도 나는 다녀야 되지. 그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여기서 상철과 영수는 받아준다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가정해봐요. 진실이라고 가정해도 돼.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돼. 거짓말일 때 얻는 게 있어 없어? 거짓말일 때 얻는 게 있잖아요.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통해서 얻는 게 있을 때는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황적 증거를 토대로 상대를 판단하는 거지.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죠. 그럼 무슨 말이야? 거짓말하고 단정 짓지도 진실하고 단정 짓지도 말고 판단해보란 얘기예요. 네, 영수님은 그치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고 굉장히 막 큰 꿈을 품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원래 몸담고 있던 회사가 상대적으로 너무 잘 돼버리니까 그 시절에 회사에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자신이 좀 비교되는 순간도 있겠네. 더 조급할 수도 있겠네. 영수님은 하이닉스의 성장이 어떻게 보면 영수님의 조급함을 더 만들어내고 있을 수 있겠네요. 상대 자녀 의무에 대해서 두 사람 다 열린 입장인 상철과 영수. 영수 씨는 열려 있지만 자식들 때문에 내가 사업할 돈을 그쪽 자식에게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돼. 그거는 그쪽 자식 때문에 내 자식이 굶어야 되는 일이 되거든요. 영수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그쪽 자식들 내가 사업 충분히 해가지고 번 돈을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데 내가 사업에 발목 잡힐 정도는 안 돼. 그게 되게 애매하겠지만 상철은 해본 적 없어요. 상철은 슬라임이야. 본인 표현대로 만지면 만지는 대로 만져져. 하지만 어느 순간 터져버려요. 지금 여기서 상철님 처음에 상철님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묶었던 사람이 영수, 영철, 상철 이 세 사람을 묶었어요. 뭘로 묶었냐?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영수 지금 자상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은 일이 우선인 사람이고 영철 음악을 사랑하는 소년 같은 사람이다. 처음에 에덴 노래 들을 때부터 굉장히 고집세고 자기의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소년 같은 사람이다. 여전히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다. 상철 굉장히 예민하고 슬라임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격 좋고 다 받아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 쌓고 있고 그거 어느 순간 터질 수 있다. 이 사람을 섬세하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 상철은 그 지금 세 사람을 묶었잖아요. 묻어나지 않은 세 사람으로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실은 가장 예민한 기준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야 소개팅 해줄까? 너 어떤 사람 해줄까? 아예 난 다 좋아. 그런 사람이 제일 까다로워. 그런 사람 소개팅 해줘봐. 안 돼, 안 돼. 아, 난 다 괜찮아. 하면은 결국 난 그냥 느낌이 좋은 사람이 좋겠어. 그 느낌이 좋으려면 조건도 봐야지, 외모도 봐야지, 말투도 봐야지. 다 포함해서 느낌이야. 제일 까다로워, 제일. 전 회사 동기들이 자기를 부러워한다는 거는 허세는 아니고 그 말을 들었던 건 맞죠. 그 말은 원래 해줘. 회사에 힘들면 같이 동기를 모여갖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을 들은 것들을 선별해서 기억하고 자신을 무장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최고의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영수가 거짓말쟁이라는 건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쟁이 하수는 거짓말을 99% 해. 거짓말쟁이 고수는 거짓말을 1%만 딱 섞어. 진짜 초고수는 거짓말을 아예 안 해. 거짓말을 안 하지만 진실만 말하지만 선별된 진실을 말함으로써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영수에게 주변 사람들이 야 부럽다라는 말은 했겠지. 모든 사람이 영수를 다 부러워할 정도일까? 그건 알 수 없지. 부러워하는 순간들이 있고 그렇게 말을 한 건 사실이니까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회사 다니다 보면 회사 안 다니는 사람 보면은 부러울 때 있잖아요. 하다못해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친구가 부러울 때도 있잖아. 그렇다고 회사 때려칠 수 있나? 그럼 퇴사하고 백수된 상황도 부럽다고 하지. 뭐 그런 거겠죠. 영수님이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그 말을 좀 걸러 들을 필요는 있다. 상대방 자녀 유무에 대해서 열린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들으면 절대 안 된다. 현숙님은 왜 받아주냐고. 뭘 받아줘요. 아직 받아준 거 아니야. 상철은 원래 모든 사람을 받아줘. 상철과 영수는 지금 다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의미예요. 영수는 어쨌건 면접 보는 중이에요. 현숙님은 왜 받아주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도망쳐야 이랬어. 현숙님은 그 드라마 속에서 구스야라 금순이에서 제가 어떻게 그래요. 이건 뭐 파리의 연인들에도 나왔구나. 거지 같은 결말이 나왔던 파리의 연인들. 아무튼 거기서 제가 어떻게 그래요. 제가 어떻게 내 남자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그래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도망쳐. 난 너를 사랑하지만 내 사랑은 너를 보내주는 게 내 사랑의 완성이야. 그냥 떠나줘. 하지만 그러면 남자는 뭐라 그래?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은 이미 너의 것이야. 내 여자라고 왜 말을 못해? 그런 것들 많이 봤잖아. 지금 현숙님은 지금 그 안에 빠져있죠. 만약에 상철님이 감당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상철님에게 직진할 거야? 난 지금 상철님이 나한테 오겠다고 한 것 같아 이미. 상철님이 제대로 거절을 안 하기는 했어요. 상철님이 현숙님이 싫은 건 아니야. 왜냐면 현숙님은 이쁘거든. 이쁜 사람이 나 좋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까이 와서 막 어필하고 있으면 그걸 싫어할 남자가 어딨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나 좋다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스킨십도 하고 이러면 좋아하지. 문제는 그건 설렘까지예요. 선택은 다른 문제야.
설렘까지는 누군들 남자는 특히나 좋아하지. 이거를 현숙님도 잘 생각해야 돼요. 설렘을 만든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20대의 사랑까지죠. 그 설렘으로 선택이 시작돼서 사랑이 시작되고 관계가 시작되고 그럴 나이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다들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눈앞에서 어떤 설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할 수 있거든.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인데 현숙님은 지금 이쁨 받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쁨 받던 어린 시절에 거절당할 일은 없었잖아요. 현숙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거부당했어. 남편은 예전만큼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현숙님은 좌절했었을 거예요. 사랑받았었던 예전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굉장히 우울감에 시달렸었죠. 그러면 현숙님은 누구보다 사랑에 굶주려 있었어. 언제? 이혼하기 전부터도. 이혼하고 나서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거고. 상철님이 어떤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전에 남편은 차가웠겠죠.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이혼하기 전에도 그랬을 거고. 상철님은 다정해, 따뜻해. 상철님이 나한테 오겠다고 한 것 같아 이미 라는 말은 현숙님이 느끼기엔 저 정도 친절하면 이미 나한테 빠졌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상철님은 원래 상대가 원하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해줬어. 이것도 착각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주인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우리 모두가 주인공일 수는 없는데 내가 주인공일 수 있는 순간들이 한 번씩 있지만 그게 지금은 아닐 텐데 그건 알 수 없지만 지금 상당히 자신감이 넘쳐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내 마음에서 아쉽지 않고 어쨌든 이제 지금 3일차니까 오늘까지는 한 명은 더 알아봐도 될 것 같아서 진짜 데이트 한번 한 거니까 영수랑 데이트 한번 해보고 지금 현숙님은 상철이 이미 다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20살의 어떤 나는 솔로였다면 충분히 맞는 얘기예요. 20살의 솔로 지옥이다. 지금 현숙님이 20살의 현숙님과 뭐 22살의 상철님 이렇게 만나서 이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됐다. 그러면 현숙님은 여기서 뭐 거의 엿볼 거야. 여성을 잘 모르지만 되게 어른이고 싶어하는 남자들에게 현숙님의 애교는 상당히 유효한 어떤 무기가 될 거거든요. 남편의 관심이 식었다라고까지 규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 아무래도 이제 현숙님의 생각으로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좀 달라졌다라고 느낄 수 있죠. 원래 결혼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처럼 살 수 없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야. 나이가 들면 이번에 낯솔 사기에서도 제갈님이 24 옥수님의 어떤 난자 플러팅이나 등등을 받으면서도 바로 넘어가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거든요. 앞에서는 설레, 당황해. 하지만 이게 진심일까? 라고 다시 따져봐. 거기서도 그런 건 있어요. 아이가 셋이면 돈독하다는 그 말도 맞기는 해. 뭐냐면 서로가 그만큼 맞춰가고 라포가 쌓였다 라는 뜻으로 보면 돈독해. 현숙님이 원하는 돈독함은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받는 거야. 나를 애정하고 나를 보면 설레고 내가 막 이뻐 죽겠어서 막 세뱃돈을 주던 어른들처럼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인데 그게 바뀌었을 거예요. 현숙님은 그 부분에서 충족되질 않았을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 말 그대로 돈독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돈독해지는 거지만 서로 소홀해지잖아요. 현숙님은 그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진짜 데이트 한 번 한 거니까 영수랑 데이트를 해보고 하겠다. 영수랑 상철이랑 너무 비슷하면 진짜 멘붕 올 것 같고 혼자서 마음이 너무 커져가고 있네. 예를 들어서 뭐 51대 49 이렇게 자신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현숙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깝네요. 지금 면접 자격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풀어놓은 영수, 기업 코퍼레이션 영수조차도 현숙님의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꺼려하는 눈치가 보였거든요. 이 전날 저녁에 현숙님이 나랑 대화 좀 해요라고 했을 때 영수가 좀 나중에 합시다, 내일 합시다 라고 했거든요. 슬라임 상철은 지금 현숙님이 만지는 대로 모양이 바뀌니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지. 그거는 현숙님이 만든 모양일 뿐 실제 상철의 모양은 아니야. 현숙님이 애교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애교 있는 아내였을 거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 애교 있는 사람들이 24시간 애교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교 있는 사람 중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싸울 때 정말 뒤가 없이 싸우는 사람도 있어. 신경질적이고 아니면 좀 뭔가 실제로 주먹을 쓰는 건 아니겠지만 폭력적인 경우도 있죠. 어쨌건 어느 쪽으로든 왜냐면 애교를 부린다는 건 아이자의 모습이잖아요. 일종의 퇴행이잖아. 그 애교를 내가 연출해서 애교를 무기로 쓰는 게 아니고 애교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에는 애 같은 사람이거든요. 애들은 어때? 애들은 감정 제어를 안 해요. 그러면 반대로 폭발할 때도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현숙님이 그런 케이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애교를 자기도 모르게 많이 부리는 사람 중에는 감정적인 폭발도 심할 가능성도 있어. 그게 막 폭발해가지고 다 부셔버릴까 이런 폭발이 아니라 막 징징거린다거나 떼쓴다거나 어떻게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지. 뭐든지 이 양면이 있는 거야. 애교를 바라고 애교를 부리고 이러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예요. 지금 떨려서 너무 좋아. 지금 현숙님은 굉장히 떨리고 있어요. 큰일 났죠. 감정을 막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애교는 잘못 부리면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애교를 싫어하거든. 아무튼 현숙님의 심장이 크게 요동치는 영수 때문에 요동치고 있었죠. 그 가운데 영수 씨는 준비를 하고 찾아옵니다. 그렇게 이제 영수님이 도착을 하고요. 영수랑 상철이 한 자리에 있군요. 경수까지. 현숙님은 지금 나는 상철 바락인데 갑자기 등장한 재벌 영수로 인해서 설레고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운명적인 만남을 해버린 여주인공이죠. 현숙님이 보고 있는 이 세계관은 드라마 속 세계관이죠. 미쳤나봐. 고장났나봐. 지금 현숙님은 그냥 이 자리에서 지금 나는 영수냐 상철이냐 나는 고민된다. 상철 네가 나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만 나 영수한테도 설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여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보통 뭐라고 그래? 야 그럼 됐어 안 만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네가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더 잘할게. 뭐 이런 거 하잖아. 영수랑 상철 두 분 때문에. 영수님이 인기가 많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리액션을 해주려고 애를 써요. 여기서도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쳐주거든요. 어제 어떠셨어요? 자기소개하고. 하지만 말을 바로 돌려. 나 좋다는 얘기를 계속 끌고 가고 싶진 않았겠지. 어제 어땠냐? 자기소개하고. 지금 근데 상철은 왜 내 앞에서 영수 좋다는 얘기를 그런 걸 하는 거지? 상철 씨는 슬라임이어서 이런 거 다 쌓인단 말이에요. 상철 씨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한 사람일 텐데 현숙님이 지금 너무 주인공 무대에 취해가지고 상철에 대한 이해가 영 안 되시고 있네요. 현숙님은 내가 영수님 자기소개 들었을 때 많이 울었잖아요. 거기에 확 끌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어쨌건 내가 그 사람의 눈물에 본인이 끌린 거잖아요. 네가 좋아졌다는 거잖아. 그거를 왜 상철 씨 입장에서 이걸 듣지? 이렇게 되면 상철 씨 물론 가능성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없던 가능성도 사라지는 거야. 드라마에서는 뭐 흔들려도 직진하니까 지금 현숙님은 혼자서 드라마 속에 있는데 저런 얘기를 듣고 직진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죠. 본인이 운 건 본인 사정인데 실은 넓게 봐도 두 사람의 사정인데 너를 울렸던 남자가 그 사람이야? 나 그 사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 왜 자꾸 그 사람에게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현실에서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영수 앞에서 확 끌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끌린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영수는 내가 뭐 실수했나? 영수 씨 이게 남자 여우짓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두세요. 남자들이 모르는 척 순진한 척 하는 게 남자 여우짓의 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한 기술이야. 그게 너드남이 유행한 이유기도 하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걱정하고 있는 거겠어요 진짜로? 진짜 몰라서 저러겠어? 절대 아니에요. 다 알아. 이 사람이 나한테 감동했구만. 얘 나한테 빠졌구만. 얘 나한테 지금 좀 호감이 있구만. 다 알아. 다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그런 거에 속지 마라. 순진한 남자 거의 없다.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남자 여우짓입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두 가지 생각이죠. 새로운 면접자가 왔구만. 이 면접을 받기에는 현숙님은 조금 부담되는데 이것까진 모르겠어. 어쨌건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겠지. 아니 너무 좋아서 매력으로 다가왔는데 그래 여기서 끌린다고 말했는데 내가 뭐 실수했나라고 대답하는 게 뭐야. 너무 좋아서 매력으로 다가왔는데라는 말을 한 번 더 들으려는 확인하려는 거고 나는 몰랐어 이런 거잖아. 이거는 자기소개할 때 현숙님 울어서 그때도 영수님이 비슷하게 반응해요. 알면서 그때도 그래놓고 뭘 새삼스럽게 내가 뭐 실수했나 이러고 있어. 영수의 이런 말 배우자가 좋다면 배우자의 모든 배경도 사랑해야 된다. 영수의 말을 듣고 눈물이 터지니까 괜찮으세요? 미안하네요. 제가 이런 말 해서 울었네요. 미안해요. 뭘 미안해. 지금 아싸 성공이다 하지. 진짜 미안하겠어? 말을 괜히 했다 생각하겠어? 순진한 척 하는 거잖아. 하지만 이런 연출은 필요하다. 미안한 거 아니야. 속으로는 아싸 성공.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의 눈빛에 홀려서 이렇게 키스를 하고 나서 미안. 아니야. 속으로는 아싸 성공. 아싸. 종소리는 안 울리네. 이 장면에서도 미안이라고 했어. 어떤 이미지 연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게 나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필요하죠. 저게 진짜로 미안해서 여기서도 진짜 내가 뭐 실수했나? 실수한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 잘난 거 모르고 진짜 주변을 배려할 줄밖에 모르는 정말 너무너무 착한 남자야. 그렇게 미안해놓고 내가 이 사람 눈물에 대해서 감동했다는 얘기니까 자기가 실수했나 걱정하더라고.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지? 그게 아니야. 아니라는 거를 알아라. 사람마다 다 뭐 순진한 면이 있으니까.
저 표정도 남자분들 잘 연습해 두세요. 잘 먹혀요. 그래 몰랐어. 상철님은 근데 그 얘기를 한 번 더 들으니까 추앙해줄게 해놓고 추앙하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한테 감동했던 얘기 해도 돼? 상철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스택이 쌓이고 있어요. 현숙님은 영수님 아이가 있었으면 어제 영수님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철 입장에서는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상철님은 현숙님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런 부분이 좀 덜어져요. 현숙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상철님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덜 생기게 되겠죠. 마음에 무게감이 있었거든요. 두 분 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원래 선택인 상철님한테 갔어요. 영수님이 궁금해요 지금. 여주인공의 말은 어떤 방백으로 들려줘야지. 영수씨를 보면서 사회생활에서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게 저런 포인트인데, 영수씨는 그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아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키워드 문장이 있어요. 첫날은 더 대화해봐요. 오늘은 나중에 같이 이야기 나눠요. 계속 같은 걸로 하거든요.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고 차분해 보일 것 같아요. 결국 다 대화지만 아직 선택 안 하겠다 뜻이지. 상철은 아니 이거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서 하시죠? 그래 당연한 의문점 제기죠. 상철은 상철대로 지금 순자 씨의 대시를 받고 있고 영수는 팀 영수인데 계속해서 현숙님에게는 지금 선택지가 있는 입장은 아닌 거에 가깝거든요. 내가 오빠가 1순위니까. 그러면 영수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이 1순위라는 거야? 영수 입장에서도 저런 것들은 그닥 좋게 들리지 않고, 상철은 어제 난 들었으니까 어제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미안할 일이면 하지 말든가. 미안한 일을 미안하다고 했으면 붙이지 말든가. 저거는 공개 방송을 할 얘기는 아니니까.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렇구나 그 뜻이구나. 영수 씨가 정숙 씨를 그래도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정숙이 오자마자 뭐 커피나 이런 거 막 챙겨줬던 것 같아. 현숙님은 그런 걸 보면서도 영수를 염두에 두고 있죠. 그런 게 좀 시야 안으로 안 들어오고 있지. 정숙 입장에서는 영수는 나를 좋아하는데 현숙이 자꾸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느낌일 거야. 그거는 뭐 영수 씨가 사람들에게 다 두리뭉실을 하게 대하니까 현숙 씨 입장에서는 뭐 솔로 나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정숙 관점에서는 영수랑 나는 이미 뭐 손도 잡고 팔짱 끼고 이미 마음을 서로 주고받은 사이인데 자꾸 사람들이 끼어드니까 빡치는 거고, 이분들은 거실로 옮겨왔군요. 현숙님은 어제는 술 먹고 그저께랑 너무 다르고 하니까 좀 술 취해서 그런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제 나는 영수에게 진심이었다. 현숙님은 그럼 나가서 산책을 해서 얘기하지 왜 자꾸 사람들 앞에서. 아까 상철은 그냥 슬라임이니까 웃으면서 넘어갔지. 정숙님은 빡치죠. 정숙님은 지금 내 남자를 자꾸 내 앞에서 진심으로 네가 좋아라고 내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현숙님이 좀 선 넘네라고 자꾸 생각이 들 수 있겠지. 손잡고 걷는 게 연인이냐 아니면 이야기 듣고 울어주는 게 연인이냐, 진짜 솔로 나라라 참는 건데 지금 뭐라는 거야? 라는 게 지금 정숙님의 단전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겠죠. 그때 현숙님이 컵을 쏟거든요. 저거 약간 의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웬만해서는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실수로 쏟았겠지 그냥 생각을 보통 하는데, 컵을 놓을 때 이게 턱에 걸쳐서 놓더라고. 쏟았다. 그렇게 물을 쏟은 덕분에 영수의 관심을 돌리는 데 성공. 영수님은 나중에 시간 될 때 편하게 같이 대화 나눠요. 오늘의 팻말이죠. 딱 들으면 돼. 저거는 약간 현숙 대응 멘트 같기는 해요. 현숙님 어쨌건 나한테 시간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정숙님과 영수. 정숙님이 물어봐요. 이제 3일차인데 마음의 정리는 좀 됐어? 영수님은 자기소개할 때 현숙님이 계속 울더라고. 그게 계속 마음이 쓰이고 그러는 거야. 여기에서는 마음의 정리가 안 됐죠. 마음의 정리 안 됐어. 나 아직 여자들 오는 여자 안 맞고 일단 4일차 5일차까지는 계속 알아볼 거야. 면접 기한이 아직 안 됐어. 일단 네가 지금으로선 가장 유력한 후보자지만 어쨌건 내정자는 아니고 네가 가장 지금까지 면접 본 친구 중에 제일 잘했어. 좀 기다려. 면접 기한이라고 공지된 날짜까지는 오는 사람들 안 맞고 다 심사를 한 다음에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니? 그게 지금 영수 씨 마인드란 말이야. 코퍼레이션 영수는 그렇게 해야 돼. 면접 기한이 있는데 먼저 정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와가지고 손도 잡고 팔짱도 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자기소개할 때 현숙님에 대해서 마음이 쓰인 건 울어서 그랬어. 마음 정리가 됐다 안 됐다 얘기 안 해. 그냥 현숙님이 운다는 얘기를 갑자기 해. 그거를 하는 건 왜 오셨을까 물어봤거든. 지금 영수님은 거짓말을 많이 안 해요. 필요한 얘기들, 선별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 여기서 좋아서 우셨대. 저 말의 뉘앙스로만 느끼면 마음의 결정은 난데 현숙하고는 그냥 잠깐 울어서 대화한 게 다구나. 이 사람은 나구나 하고 섣불리 생각하기가 쉬워요. 속으면 안 돼. 지금 영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거든. 영수님 말에 정확히 집중해서 안 들으면, 영수님 말을 얼핏 들으면 뭐야 지금 현숙이랑은 그냥 울었던 얘기 한 거구나. 그러면 마음의 결정이 됐냐라는 말을 내가 물어봤으니까 정리는 원래대로 된 상황이라는 거지 라고 오해하거든요. 아니야.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 정리 안 된 거지. 현숙님이랑도 얘기를 좀 더 해보게 팔짱을 슬쩍 끼죠.
팔짱을 이렇게 쉽게 낄 수 있다라는 건 우리 같은 이런 쑥맥들은 여우짓 중에 하나인가? 아무튼 나 같은 쑥맥들은 저렇게 살 닿는 거는 보통 팔짱보다 더 강력한 팔짱 중에 팔짱이지 저건. 저런 팔짱을 살팔짱이라고 해야 되나? 살팔짱을 끼는 거는 보통 팔짱보다 더 강력한 팔짱인데 저거를 은근슬쩍 할 수 있다는 거는 술자리에서 나와서 같이 팔짱 끼고 손잡았던 걸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해봤습니다. 이런 게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겠죠. 이때 영수님은 이두의 힘 엄청 들어가지. 남자들은 저럼 이제 팔에 힘 엄청 주고 있거든. 근육 있는 것처럼 하려고. 그거를 여자분들도 알아. 예, 팔에 힘 주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붙어. 그러면 남자들은 닿았다. 그럼 여자들은 얘가 닿았다 생각하고 있겠지? 서로서로 다 알아. 이게 뭐 말만 안 할 뿐이지 그거를 뭐 모르지 않아. 하지만 닿았다는 거를 남자만 알 수도 있지. 지금 영수님은 아니야 아까 충분히 이야기 나눴어. 아까 충분히 나눠서 인젠 안 할 게가 나와야 되잖아요. 충분히 이야기는 나눴어. 기회가 되면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고 이거는 아예 배제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이것도 거짓말이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숙하고 충분히 대화도 나눴고 더 얘기 나누겠다는 거. 이야기 나누는 건 편하게 하고 싶고 그런데 여기서도 참 중의적이지. 이야기 나누는 건 편하게 한다는 말이 이 사람은 이성 후보가 아니어서 편하게 한다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죠. 정숙은 그런 말로 듣고 싶겠지. 이야기 나누는 건 그냥 편하게 했어. 편하게 무슨 얘기 했어? 데이트하자고. 무슨 얘기 했어? 나중에 결혼하자고.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참 교묘해. 거짓말은 아닌데 다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수님이 참 말을 잘하는구나. 정숙님은 됐고 나는 이제 한 명으로 좁혀졌거든. 한 명으로 좁혀졌고 나는 이제 오빠밖에 안 남았다. 정숙님은 정말 뭐 이것저것 안 재고 솔직하게 그냥 자기 마음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군요. 고맙네.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첫인상 선택 때랑 만 물어보면 영수씨가 나도 우리 첫날 우리 금반지 했잖아. 그거랑 그 다음부터 인터뷰하고 둘째 날 인터뷰할 때 난 항상 정숙씨가 나였어? 그러니까 정숙이었지. 그래도 정숙씨한테 말할 때는 더 솔직하게 많은 정보를 얘기할 수 있어. 정숙씨를 언급한 건 사실이니까. 영숙 씨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어때요 했을 때 저 인터뷰에서 영숙 씨 계속 언급했어요. 영자 씨가 나 어때요 했을 때 저 인터뷰에서 영자 씨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했어요. 다 사실이야. 거짓이 아니야. 사실이야. 그 사실을 각각 들으면 다들 각자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내가 1순위구나라고 각자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때? 그럼 거짓말을 말한 적은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제 영수 씨의 스킬이죠. 거짓을 말하지 않지만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정보를 주죠. 필요에 의해서. 영수는 난 항상 2명이었어. 항상 2명이었지만 2명에서 늘어나는 것을 막진 않잖아. 2명 이하가 아니잖아. 2명이 엇서잖아. 그러면 여기에 영자도 들어올 수 있고 옥순도 들어올 수 있고 현숙도 상황에 따라서는 들어올 수도 있겠죠. 현숙 씨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부자라는 것이 알게 돼가지고 영수 씨의 어떤 사업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다면 알 수 없는 거지. 2명이 엇서지 지금 2명이라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항상 2명이 엇서니까. 난 항상 2명이 야가 아니고 어제 인터뷰할 때까지 난 항상 2명이었어. 이니까. 그 시점이 안 나오니까 지금. 영수 씨는 이런 식으로 말해. 계속 2명이었던 거잖아. 난 진짜 2분이 엇서. 난 진짜 2분이 야가 아니야. 계속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정수 씨가 그러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거네? 아직까지? 영수가 아니 그렇진 않고 이제 오늘 3일차잖아. 아니 우열은 있어. 우열은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3일차잖아. 이 말이 진짜 가장 교묘함의 끝판왕인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오늘까지는 이야기 좀 많이 나누고 영숙님이랑 나랑 영수를 지금 정숙 씨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게 2명이 엇서지 2명이 아니에요. 늘어날 수도 있어 지금. 누구 하나 선택하지 않았고 왜냐면 이 면접 마감은 한참 남았으니까 영숙님이랑 나랑 그렇게 사람이 좁게 생각하지 마. 여자가 7명 있는데 왜 2명만 자꾸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 지금. 알 수 없는 거야. 여기서 봐봐. 오늘까지는 이야기 많이 나누고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 좀 더 나누고 내일 정도 되면 좀 더 고민해보자. 내일 뭐 한다는 거야? 좀 더 나누고의 대상은 영숙, 정숙 플러스 알파야. 어쨌건 여자들이랑 얘기 나눌 거야. 내일부터는 뭐 한다고 그랬어? 이거 같이 보기 할 때 얼핏 들으면 내일부터는 정한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내일 정도 되면 좀 더 고민해보자라고 했어. 고민한다라는 거는 거절의 의미로 고민한다도 있어요. 고민해보자고 했잖아. 내일 정도 되면 고민하겠다는 거지 결정하겠다고 안 했어요. 내일도 결정 안 할 가능성이 실은 더 큰 거지. 회사 생활할 때도 진짜 순진한 사람들이 이거 해주실 거죠? 그쪽 파트에서 해주실 거죠?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거절이야 승낙이야. 거절일 가능성이 높아요. 고민하겠다는 말은 결정 안 하겠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실은 저 사람이 고민하겠다고 했으니까 결정하겠다는 소리구나 오케이 하고 안심하면 그건 진짜 순진한 거죠.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네 말에 따르지 않겠다 라는 의의로 쓰이기 쉽죠.
영수님이 여기서 내일 정도 되면 고민해보겠다는 말이 진짜로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썼겠어? 바로 이렇게 마음 표현해줘서 되게 고마운 것 같아. 고맙고 정숙님이랑 나도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정숙님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처럼 들려요. 정숙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여기서 영수님의 말은 고민하겠다고 했고 고맙다고 했어. 내일부터 같이 고민해보자는 얘기는 내일부터 내가 고민할 테니까 너 계속 열심히 해 라는 뜻이잖아요. 고민해보자. 고맙다. 우리는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줬어. 보상을 주긴 줬지. 잘 맞으니까 선택한다고 했나요? 안 했어요. 최소한 내일은 결정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고맙다.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뒤에서 이런 덕담을 붙이니까 그런 말에 현혹돼. 지금 보면 영수님은 거짓말한 게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기술. 아주 훌륭한 기술이죠. 우리가 말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기술이지.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솔로나라는 좁고 짧기 때문에 이게 영수님에게는 도구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밖에서 1대1로 만났을 때는 리스크가 없죠. 여기서는 정보가 이 안에서 돌아버리니까 리스크가 있지만 영수님처럼 말 잘하는데 이걸 따지면 바보 돼요. 아니 어제는 오늘 결정한다면서 너 왜 그래? 어제 내가 고민해보자고 했는데 내가 고민해보자는 말에는 너의 차분함, 나의 신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자고 우리가 고민해보자라고 했음에도 너는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는 너는 우리가 함께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신중하지가 않구나. 너의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이 현실이 중요한 거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래? 나는 지금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해보자고 해서 어제 분명히 네가 예스라고 해놓고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프레임 가버리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겠어? 바보 된다니까 여기서? 따지면? 말을 영수만큼 잘하는 사람이면 따져도 되는데 영수만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따졌다가 바보 돼요. 심지어 맥락도 이어져. 여기서 심지어 고마워. 잘 맞는 것 같아. 잘 맞는 거는 되게 능력 있어 보여. 커리어우먼 같고. 난 그런 사람 좋아하거든. 마치 내일부터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선택하는 건가? 라고 애매해서 지금 무슨 소리야? 들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한대. 아, 선택한다고? 거의 1순위? 오케이. 해버린다니까. 영수 씨는 내일 결정한다고도 안 했고 정숙 씨가 1순위가 될 거라고도 안 했고 현재 2명이라고도 안 했고 2명 안에서 판단한다고도 안 했어.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남아버렸지. 정숙 씨가 1순위가 현재는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고맙다, 좋아한다 이렇게만 표현했으니까. 내일 결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영수는 말하지 않았거든. 이게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게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서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훌륭한 화법이죠. 같이 뭔가 해나갈 수 있겠다는 느낌. 같이 뭔가 해나갈 수 있다는 느낌은 지금 돌싱분들에게 무슨 느낌이에요? 청혼인가? 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구나. 같이 뭔가 해나갈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 오케이, 결혼까지? 오케이. 나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이 정숙님이 그렇게 이제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충분히. 엄청 좋게 만들려고 같이 인생을 이렇게 개척할 수 있다고? 함께 영수는 사업하고 내가 회계를 하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업도 키워가고 뭐 나중에 뭐 아이도 낳고 가정에 뭐 가족 굶기는 사람 아니니까 남의 자식도 뭐 자기 자식처럼 뭐 키울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우리 자식이면 얼마나 잘 키우겠어? 정숙님은 얼마나 좋은 상상과 환상이 빠지겠어. 아니 이거는 뭐 화술이죠. 영수가 말한 뭔가 해나갈 수 있다는 건 가정의 얘기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정숙은 어떻게 들었어? 가정으로 얘기를 들었어. 같이 가정 꾸리고 같이 미래 만드는 걸로 생각했다고요 지금. 그렇게 상상하게 만들었어. 거짓이 없음에도 거기서 이 사람에게 말하는 진실을 선별해서 들려줌으로써 이 사람 머릿속에는 다른 사실이 새겨지는 거야.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만들어. 지금 정숙은 나도 오빠한테 자기소개 들으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그리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영수는 지금 같이 우리 가정 꾸릴 수 있어 라는 얘기 안 했거든. 정숙은 그런 뉘앙스로 들은 거야. 영수님은 말을 바꾼 적이 없어. 아마 이런 정도면 말을 안 바꿀 거예요. 바꿀 말이 없거든 지금. 정숙을 선택한다고 했어. 아니면 뭐 사람 수를 줄인다고 했어. 아니면 선택지를 심지어 내일이라도 뭔가를 알려준다고 했어. 아니면 뭐 미래를 함께 하자고 했어. 아무 말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말을 바꿀 게 없습니다. 어떤 정보도 어떤 확신도 주지 않은 거야 지금 정수의 말은. 그렇게 들리는 게 문제야. 그래 여기도 덥석 있잖아 덥석. 정숙은 그래서 오빠로 많이 좁혀졌어. 여기서 영수도 나로 좁혀졌고 나랑 가정을 꾸릴 생각도 하고 있구나로 메시지의 이미지가 남아버렸거든. 그래 솔로 나라니까 하는데 현숙이 막 끼어들어와 이러니까 짜증나지. 현숙은 와가지고 엄청 나댄단 말이야. 정숙 관점 그렇지 않아도 화나는데 영자나 영숙은 보면 막 내가 이 사람들을 화내긴 좀 애매해. 이해하거든. 영숙한테 빡친 거 영자한테 빡친 거 다 그쪽으로 터져버려. 가장 빡친 대상은 누구야? 영수야. 그 영수한테 빡친 게 현숙한테 터질 수도 있지.
맞아. 이게 멀리서 보면 보이지 이게 눈앞에서 같이 대화해 보면 판단이 되나. 영수님은 말을 워낙 잘하시니까 이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에 어려운 단어 쓰고 아니면 좋은 목소리로 제스처 이런 것보다 상대에게 어떤 단어들을 남겨놓고 올 거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저걸 잘해. 쉽게 쉽게 이 상대 머릿속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남겨놓고 오는 거 이런 거 잘해. 고마워. 내가 내일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은 걸 내일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거야. 내일은 그러면 나는 고민하고 있어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내일 고민하고 있는지 몇 명인지 정도만 얘기해도 내일 확실하게 나는 2명으로 좁혀졌어. 내일 확실하게 나는 고민하고 있어. 내일 정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는 거야. 오늘은 확실하지 않아? 거기선 아니야. 영수님은 영수 나름대로 완전히 확실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내일은 고민해 보자 했으니까 조금 서로 어떤 얘기를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영수의 저 눈빛, 순수한 눈빛, 조심스러운 태도, 자상한 목소리, 정숙 씨가 능력 있다고 말하고 함께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그 미래를 약속하는 것 같은 말들, 정숙 씨가 생각하면 이건 뭐 영수 씨에게 더 빠져들지. 오늘까지는 아니야? 정숙님은 지금 뭘 들은 거예요? 정숙님 내일까지도 아니에요. 내일까지도 내일도 고민하자라고 했지 내일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르게 메시지가 들어가 버렸네. 모레도 어쩔지 모르는데 지금 오늘까지는 아니야라고 묻고 있으니까 영수님이 오늘까지는 아니야? 영수가 아니야. 내일까지도 아니야. 대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영수가 왜냐면 다 너무 매력 있고 이 다가 영숙 씨랑 정숙 씨겠어요? 정숙은 설마 얘가 정숙과 영숙 그래 영숙 언니 이쁘지. 아우 닭죽 만드는 것도 진짜 손 야무지긴 하더라. 내가 못 가진 걸 영숙 언니는 가졌지. 영숙 언니한테 좀 흔들릴 수 있겠지. 같이 장도 보고 오고 흔들릴 수 있겠지. 다 너무의 다는 뭐야? 이 다에는 정숙만 있는 게 아니다. 정숙 씨가 지금 그걸 관가하고 있어요. 계속 2명이었어 라는 말이 앞으로 2명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영수는 큰 사람이에요. 지금 그 영숙, 정숙 그 둘 안에서 고민? 아이 지금 쪼잔하게 지금 시장에 7명이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다 여기서 다는 7인이야. 자식을 생각해보면 돼요. 영수의 자식은 누구예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자식은 사랑으로 키우고 마음으로 키우지 사업은 이성으로 키워요. 마음도 가는 거지. 이성이 우선이에요. 정숙 씨라는 확신을 가질 순 없지. 왜냐면 다른 면접자들도 충분히 살펴봐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관점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마음으로 관계가 시작되는 것과는 다르니까. 왜냐하면 다 너머에 이 다는 7인. 특히 정수님 7인 중에 이 정수님이 오해하면 안 돼. 영숙과 나의 지금 1대1 경쟁이다? 정수는 그렇게 작은 사람 아니에요. 정수님 너무 매력이 많고 이러면서 내일 내가 확실하게 말을 해줄게. 내일의 상태를 말을 해주는 거야. 내일에는 언제 결정하겠다는 거를 확실히 말을 해주거나 확실하게 말을 해준다는 거에 너로 선택할지 아닐지를 결정한다는 얘기랑은 달라. 이거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야. 영수님은 마음속으로 지금 나를 확실하게 지지해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겠지. 회계 세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숙, 라이온스 클럽이랑 로터리 클럽 데리고 가기 좋은 옥순, 내조를 잘할 영숙이지. 어쩌면 부동산 알짜 부자일지 모르는 현숙도 있는데 로터리 클럽에서 피아노 연주해줄지 모르는 영자, 영수씨가 말을 하네요. 어제 데이트는 사실 다대일이었잖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궁금하고 정숙씨에 대해서 어제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궁금해하고 정숙씨에 대해서는 정숙씨가 제일 궁금했다는 얘기야. 유일하게 너만 마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이랑 있어서 치우치면 안 되게 했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그런 말인가? 이게 얼핏 들으면 정숙씨 입장에서 들어봐봐. 그러면은 내가 계속 나만 궁금했고 나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싶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대등하게 대했구나처럼 들려. 근데 그 말이냐고 그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젠 좀 조심스러웠어. 그 얘기 끝. 계속 궁금해하고 정숙 씨에 대해서. 여기서 이 말 뒤에 정숙 씨에 대해서도 계속 궁금했어. 오늘 옥순 씨랑 아침에 데이트했는데 옥순 씨에 대해서도 계속 궁금해하고 그래. 이거를 다 있는 거야 실은. 왜냐면 영수는 정숙 씨만 궁금한 건 아니거든. 이거를 마치 정숙 씨가 이 사람은 나로 선택을 했는데 내 마음처럼 이 사람 마음도 그냥 다대일 데이트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한 거구나. 영자 씨에겐 마음 없고 영숙 씨에게 조금 있는 정도구나 라고 희망회로를 돌려버리면 현실에서 영수가 한 말과 정숙 씨가 이해한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리는 거지. 아무튼 계속 궁금해하고 정숙 씨만 궁금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자 씨도 매력 있고 옥순 씨도 궁금하고 다 궁금하죠. 정숙 씨가 그러면 오늘 남자들이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나에게로 올 의향이 있어? 한 명을 선택한다면? 그럼 나는 정숙님 선택할 것 같다. 그래도 정숙이 1위인 게 이런 거야.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정숙 씨는 경제력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력이 중요하지 않은 결혼을 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 마음만 보고 내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아래를 보고 결혼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더더욱 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적 자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사람 딱 맞는 표현이다. 내조든 외조든 맞아. 그러니까 영수님이 여기서는 덥석 안 붙나요? 응 그럴 것 같아. 아니 근데 농담이고 여기서 내가 제일 괜찮을걸? 이란 말에 응 그럴 것 같아 라고 이런 거에서 리액션이 좋아. 슬쩍 또 말을 첫날 산 척 기억 안 나나? 근데 안 난다고 정숙님은 계속 얘기하지. 왜냐면 영수님은 여기 오면서 내 팔을 잡았거든. 뭘 했지? 뭐 손만 잡았지. 그것도 오랜만에 강한 자극이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영수님은 연애를 안 했다고 말은 했으니까 그것도 몰라. 그게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의 연애일 수도 있으니까 사람 설레게 해놓고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이것도 그래 남자 여우짓이 뭐냐면 좋아하는 척 하는 거야. 상대에게 반한 척 해주는 거야. 아 내가 너한테 너무 설렜는데 막 진짜 설렐 때도 있지만 반한 척 하는 것도 있어. 설레는 척 하는 거랑 비슷하죠. 마음이 동요된 척. 속내는 반한 척 함으로써 이 사람과 관계든 진도든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약간 순진한 척의 연장선일 수도 있겠다. 남자도 어장관리를 해요. 그 와중에도 좋은 사람이 많죠. 이게 여자만 여우가 있는 게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 여우가 더 무섭다.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진심이잖아. 그게 가짜가 아니란 말이지. 그걸 속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투망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전략으로 여러 사람한테 던지고 그 중에서 걸리면 뭐 즐겁고 안 걸리면 뭐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 여성분들 잘 몰라요. 남자가 설레는 척 한다는 거 여자들 잘 몰라. 왜냐면 20대 때 남자들은 진짜 설렘과 그게 사랑이니까. 여성분들은 자기에게 설렜던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의 설렘을 보면 그 설렘이 진짜라고 착각해. 진짜 반한 거랑 구분하기 어렵죠. 설레게 해놓고 진짜 기억 안 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정숙님은 뭐야 내가 설레게 했어? 나한테 설렌 거야? 나한테 설렜고 내가 매력 있고 내가 능력 있고 그치? 나한테밖에 안 설렜잖아.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지. 나랑 지금 결혼도 얘기했잖아. 저 설렘은 그 순간의 설렘일 수는 있겠지. 그 순간에 심장이 콩콩콩 하긴 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그거랑은 다른 얘기야. 이거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설레는 부분이 있어. 그거를 극도화시켜서 그 설레는 척으로 연기하는 상황이죠. 이게 연기는 아니야. 설렌다는 건 사실은 뭐 진짜긴 한데 남자들은 진짜 그 설렘을 표현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안 설렜을 때 설렜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책임지느냐 아니냐. 내가 그 사람 자체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냐를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구분 못해. 그때 엄청 호감을 느꼈지. 그러니까 정숙님은 나한테 설렜어? 나한테 호감 느꼈어? 나랑 미래에 뭔가 해보면 좋겠다고? 뭔가? 진짜 설레는 쪽은 정숙님이었다. 왕창 설레고 있죠. 영수는 기약 있는 답변을 약속하고 기약 있는 답변을 약속한 거야. 결정을 약속한 게 아니라 답변하겠다고 약속한 거야. 답변하겠지. 확실하게 답은 하겠지. 그 확실한 답에 확실한 선택이 담겨있지 않을 뿐이지. 영수는 알았어. 오늘 밤에도 한잔하고 산책을 하자. 그런 뜻이겠지. 정숙은 내일 또 산책하자. 오늘 밤에도 해도 되고. 그렇게 정숙과 영수의 대화가 됐고요. 야 이게 재밌네요. 진짜 영수 씨는 정말 보물 같은 존재다. 여자가 해도 먹히냐고요? 여자가 해도 먹히지. 어렸을 때일수록 더 먹히지. 어쨌건 가시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더 끌리는 건 맞으니까. 어렸을 때는 여자가 했을 때만 먹히는 줄 알지. 근데 남자도 그 기술을 쓴다. 나이가 들면. 예선 통과는 필요하다. 원래 그 설레는 척 전략은 여성분들은 여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 시각 영수님과 산책을 하고 싶은 두 여성분들. 여기 흰색 방은 뭐 시간과 정신의 방이야. 영숙님은 닭죽을 만들고 그제서야 꾸미고 있군요. 정숙님 언제 나갔어요? 한 발 늦었네. 빨리 나가고 싶어. 영숙은 정숙 씨랑 같이 닭죽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이에 영숙님 뭐 했지? 아까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현숙님 얘기하고 그때는 영숙님은 그땐 씻고 온 건가? 밖에 조용한데 더 불안한데 정숙님이 오늘 영숙님한테 직진한다던데 긴장했어요. 너무 매력 있는 분이니까. 정숙님 얘기지. 정숙님이 매력이 있어서 순진한 척 설레는 척 하는 거에 최고봉이 그거네. 픽업 아티스트. 걔네들이 길에서 번호 딸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스킬이 있는데 하나는 장난스럽게 부담 없이 접근하는 게 있고 하나는 순진하게 설레는 척. 이런 거 처음인데요. 클리셰네 그것도. 하여튼 여기서는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완전 빠졌대. 영숙님도 이제 완전 빠지고. 원래 금사빠는 아닌데. 영숙님은 지금 영수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울고 가는 게 아닌가. 광수도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마음 다 주고 두 분 다 내가 아니면 어떡하지? 진짜 로스트인 러브네요. 그렇게 겁도 나고 벌써 눈물 나고. 영숙님은 진짜 좋은 가정을 꾸릴 사람인데 영숙님은 그 엄격함이 있긴 한데 차분하면서 애 같은 면이 있어도 영숙님의 엄격함을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 좋을 텐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여기 올 때는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안 좋아할까봐 그 걱정을 하고 여기로 왔는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 명이 생겼고 이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할까봐 두려운 거야. 진짜 20대의 영숙님
영숙님은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겠지. 어디 가나 영숙님을 다 좋아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이제 바뀌어 버렸죠. 지금 상황은. 부엌이 편할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 어떻게 보면 그치 주방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마음의 편함을 줄 수 있고 불안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영숙님이 끓인 닭죽을 먹는 것까지 영수 파트 1부로 봤어요. 영수의 활약은 끝나지 않았다.